Car TV News, your view to the road and the environment.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전국의 주요 교통 기점에 310개 수소 충전소를 정부 합동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청정 대중교통 시대도 앞당기겠습니다. 버스 차고지 내에 수소 충전소 구축과 친환경 연료 보조금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많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부터 수소버스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열차, 드론 및 건설기계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의 엔진을 수소 엔진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 전기차 넥소 보급과 더불어 금일 개소 운영하는 안성 수소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하여 금년 내 총 8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 로드맵에 의거 수소 인프라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산업인 전기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함께 돌아보시죠. 국회 신성장 산업 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김진표 의원과 김병관 의원이 나왔고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의 자동차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으며 언론 및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날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진표 의원은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에 따른 에너지 시장과 교통, 자동차 생활의 패러다임까지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날 포럼이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토론이 장이되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6명의 전문가가 주제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환경부의 박윤민 대기환경과장이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 정책과 충전 인프라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한 박 과장은 앞으로의 수요 진작과 공급 측면에서의 보급 목표제 등 정책을 병행하고 상용차 및 화물차 보급을 확대할 것이며 충전 인프라를 민간이 세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표를 이어간 산업부의 양병래 자동차 항공과장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고 규모의 경제를 조기에 만들어 보조금 없이도 친환경차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의 이창기 첨단 자동차 기술과장은 제도, 안전,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등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 활성화 방침을 설명했는데요. 인증, 안전 문제 등 국토부의 정책이 발목을 잡는 규제가 아닌 건실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을 짚어보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전망했고요.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2030년에는 약 1억 대 이상의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미래차 연구센터장이 나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발전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산업계를 대표해 김유탁 한국전지산업협회 연구기획팀장은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산업 기술 현황과 시장을 전망했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1000km까지 갈 수 있는 전기자동차 시대가
조만간에 열릴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마치고 발표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기 직전 짧은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전기 모터를 제조하는 한 기업의 대표가 발언권을 얻어 우리나라의 모터와 인버터 기술은 이미 전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성장이 더디다며 시장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이 주재한 토론 시간에는 6명의 발제자 외에 르노삼성차의 박정호 이사, 제주전기차 서비스의 이규재 대표, 클린일렉스의 이효영 대표가 참여해 신성장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3년 내로 국내 전기차 43만 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세계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과제, 규제 개혁 방향,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수익 모델 확립 등 당면 과제는 물론 경험담과 상생을 위한 생태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한 참가자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규제 풀어주기 대신 보다 효율적이고 영구적인 정책을 통한 촉진책을 내놓으라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끌었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의견을 받고 정리하느라 좌장을 맡았던 김필수 회장이 매우 바빴는데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전기차 포럼 매년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규모도 크고요. 또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등 주무 과장이 나와서 어떤 시너지에 대한 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누적 대수 이제 올해 말 되면 10만 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일선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을 좀 해소해야 되고요. 또 충전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실제로 정부하고 민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거. 이런 자리가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포럼을 뭐 연간 2번 2회를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이런 모델을 좀 구체화시키는 또 특히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 요소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자리 마련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뭐 이벤트성이다 이제 그런 네. 언급도 나왔었는데 앞으로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좀 그런 규제를 좀 푸는 방향으로 좀 네,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 자체가 이벤트다, 또 그거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라는 거니까 규제 샌드박스 자체가 없으면 그것마저 없으면은 더 엉망이라는 얘기죠.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좀 더 풀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한다면은 아마 더 좋은 기회가 나오리라 보고 있고 이걸 기회로 해서 좀 더 신산업에 대해서 네거티브 정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이 시작점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만큼 좀 더 활성화해서 좀 더 이 선진국 대비해서 뒤지지 않는 이런 어떤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기차 또 자율차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시너지를 내서 섞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10수년 내로 연료를 태워서 가는 자동차는 판매를 못하게 하겠다고 나섰고 이와 맞추어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소비자 가전 전시회였던 미국의 CES는 이미 자동차 회사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우리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이 변화를 맞이해야 할까요? 그 답을 이런 자리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교통뉴스 민준식입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은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한국 스마트 휴먼테크 협회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창업혁신벤처실장, 스마트 휴먼시티를 구축할 구로구의 이성청장 등 정관계와 학계,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찾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스마트 휴먼테크 협회를 이끌게 될 배영훈 추진단장은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140여 개 회원사, 관련 학계와 힘을 합쳐 인간과 인간의 삶을 연구하고 새로운 혁신 기술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영훈 추진단장은 이후 열린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을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개발하고 또 이것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번 움직여보자 해갖고 이 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현 정부가 일자리 창조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많이 발전을 해야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협회들이 서로 협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또 대정부와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 많은 기업 중에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서 국가에 좀 보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맡은 황희 의원은 축사에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과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인간 중심의 4차 산업시대가 열리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을 맡고 있는 송희경 의원은 스마트시티가 성공하려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윤택해져 지갑을 열어야 한다면서 기술 발전에 앞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은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벤처기업인 출신의 석종훈 창업혁신벤처실장은 이 협회에 참여한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경제를 책임지는 축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축사를 한 황희 의원 만나보시죠. 네, 이제 그 스마트 시티가 국가 시범 도시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세종과 부산에서 각각 이제 개발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도시의 플랫폼에 구현되는 기술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이 기술들, 4차 산업 기술 요소 기술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 협회들, 회사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 내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그런 4차 산업 스마트 요소 기술들 협회들이 특히 이제 벤처 협회들이 창립돼서 앞으로 한국 스마트 시티가 매우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두 번의 키노트 발언이 있었는데요. 먼저 기조 강연을 한 미래생활 및 문화 전문가인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이종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진 미래도시에서 사는 우리의 미래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설명했고 한글과 컴퓨터 대표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벤처업계의 대부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주제 강연을 통해 베트남의 휴양도시 달랏의 개발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발이 덜 된 곳,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을 스마트 인프라에 블록체인 인프라를 더해 소규모 자급 도시로 만드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휴먼시티 구축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는데요. 한국 스마트 휴먼테크 협회와 구로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사람을 위한 스마트 시티를 실제로 만들기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협약식에 나온 이성 구로구청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또 구로구청장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저희가 더군다나 첫 번째로 스마트 휴먼시티 협약을 맺게 되는 도시가 돼서 정말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전에 구로공단이 있던 것이고 지금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IT 산업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약 8,000개 IT 기업이 구로구에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는 앞으로 스마트 시티가 구로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저희 구로구의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조직을 만들었고 또 2년 전부터 이미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나씩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저희가 여기 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 스마트 휴먼테크 협회와 저희 구가 이렇게 공동 협약을 맺게 돼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160여 개의 관련 기업과 언론인, 유관 부서 등 관계자 300여 명은 끝까지 남아 이 행사를 지켜봤는데요. 참석한 분들의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한국 스마트 휴먼테크 협회의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배영훈 추진단장이 신임 회장을 맡았고 이성훈 상근 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단 6명과 9명의 이사진이 출범했으며 임윤철 기술과 가치 대표를 감사로 선임했습니다. 배영훈 초대 회장은 서울대 기계설계학과 학부 및 석사, 미국 와튼스쿨을 졸업했으며 현대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SDS 등을 거친 전문 엔지니어로서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회장, 한국정보산업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부회장으로 선임된 전기차 업체 주식회사 세안의 심상현 부회장과 이사를 맡게 된 블록체인 전문업체 데이탐의 이영철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왜 전기차 분야 또 그리고 에너지 분야로 참석했는데요. 현재 수석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전기차 분야나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제는 그 기술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같이 인간이 타는 거고 인간이 편해야 되는 거니까 인간 위주로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안 자동차도 그 디자인이라든지 인간이 편리성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다 그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배터리 기술에 접목된 그 ESS 기술을 접목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풍력이나 이쪽에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ESS까지 접목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지속 가능한 환경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자급자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에너지들이 저탄소적인 친환경적인 그 에너지가 증빙되고 이런 부분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모범적인 친환경 모델 도시의 스마트 시티 사례로 자리 잡는 데 좀 중요한 이 기술이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벤처 정신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인간 중심의 스마트 기술을 가지고 미래로, 세계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더 나은 삶의 질, 행복한 미래 생활을 만들어줄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 스마트 휴먼테크 협회.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통뉴스 유희영입니다. 교통뉴스 4월 셋째 주 퀴즈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삶을 연구하고 새로운 혁신 기술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이 단체의 창립 총회가 지난 18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인간 중심의 스마트 기술을 가지고 미래로 세계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힌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타레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서울시 노원구 김광준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